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종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와운의 전태진 파트너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인급종 만나보겠습니다. 자, 트럼프발 리스크 투심 위축에 오늘 반도체를 비롯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무겁습니다. 분명 2차 전지도 트럼프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반등이 눈에 띄는데요. 에코프로 그룹 인급종 살펴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트럼프 당선 시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더 거세진다면 오히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반사익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있기도 했는데요. 반종민 소장님, 오늘 2차 전지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버텨내주는 빨간불의 의미를 이 트럼프와 연관해서 이 신한투자증권의 분석과 연관해서 봐도 될까요? 저는 그 분석 보고서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가능성 있는 얘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중국 쪽에 대해서 견제를 좀 심하게 한다면은 우리나라 쪽에 수혜는 좀 일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꼭 그 트럼프 리스크다 해서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심지어는 그 트럼프 리스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제스처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뭐 방이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전쟁이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또 어떤 기조가 변할지 모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2차 전지의 경우에도 리스크에 대한 분위기는 좀 연출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 너무 아직까지는 좀 걱정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나 2차 전지 좀 일부 기업들이 좀 상승하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2차 전지 북미 공급망 펀드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23일 출시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좀 부각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하는 시선들이 업황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잖아요. 네. 언제 회복이 되는지. 근데 아직까지는 이 업황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그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1분기 대비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의 경우에는 2분기 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 만회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실적에 대해서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전 분기 대비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업황에 대한 저점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회복세가 좀 빨라진다 한다면 오히려 좀 긍정적인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좀 가려볼 거는 필요하긴 하지만은 네.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그렇게 나쁜 흐름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로. 예, 단기로 접근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상단과 하단을 좀 지정을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2차 전지는 트럼프 리스크다라고 해서 또 좀처럼 업황 반등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밀리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의 핵심 사업인 2차 전지를 미국이 견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또 한국 업체에 대한 반사익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좀 상충되는 내용들이 주가를 좀 움직이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볼 수 있겠다. 2차 전지주들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인급종 만나봅니다. 현대차도 요즘 계속해서 흘러내리죠. 분위기 좋았던 종목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시점에서 어찌할지 인급종 현대차 살펴보겠습니다. 밸류업 기대, 현대차 그리고 우선주까지 관심 갖자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 쏙 들어갔죠, 이런 얘기가. 네. 30만 원 바라보다가 지금 꽤 많이 빠진 자리인데 다음 주 실적 발표 있고 또 8월에는 인베스터 데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요인과 또 트럼프 당선 시 현대차 그룹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좋습니까? 아니면 우려가 더 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조정시 매수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일단 보게 되면 지금 저는 상승 여력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온 이슈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상반기에 베트남 자동차 시장 판매 대수도 1위를 좀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도 370억 달러, 50조가 넘는 금액에 대한 그 달성을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미국의 지역의 판매 부진을 미국이 상쇄하면서 이제 호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레저용 차량 RV 비중의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하이브리드 비중이 확대된 것도 현대차에는 상당히 좀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환율이 좀 높은 부분들도 여전히 현대차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저는 이 실적이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가 그 웨어러블, 그 조끼 착용해서 로봇 그 진출에 네네. 대한 그 기사도 나오고 있고, 일단 이 모멘텀을 제외하고 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월 기업 밸류업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9월 인도 기업 인도법인? 공개, 네. IPO도 남아있고, 10월 달에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 보면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좀 계속해서 저는 상승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까 기사를 봤는데 이게 기사로 된 내용이어가지고 그 현대차가 미국 그 트럼프가 대선이 네네. 돼도 상관없다. 인맥을 다 네, 꾸려놨다. 같은 기사 본 것 같아요. 네, 이런 네네. 기사를 봐서 뭐 그런 인맥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또 바이든 때도 트럼프의 인맥을 놓지 않았다라는 네, 맞죠. 기사였죠. 원래 네네. 기업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네네.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저는 이제 결국에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조정이 나오면 매수 관점이 맞다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조정이 좀 받기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가격대에서는 25만 2천 원 가격대 정도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대에서는 한 번쯤 매수해보고 공략해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월별로 반등의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는 만큼 현대차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 보유자분들도 버텨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 종목 사이렌 울리고 있습니다. 또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의 VI가 발동되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VI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크센이 하방 VI 발동됐고요. ITIG는 상방 VI, 원풍 하방 VI 발동됐고, 코오롱 글로벌이 상방 VI, 그리고 한전 KPS는 하방 VI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15% 갭 출발 후 26%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하방 VI가 발동되면서 지금 3%까지 좀 떨어진 상태인데요. VI 특징주 통해서 더 자세히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VI 특징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어젯밤 한국수력 원자력과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팀코리아가 24조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따냈습니다. 이 소식에 상한가로 시작한 한전 사업을 포함해서 한전 기술, 또 두산 에너빌리티 등이 갭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장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전 KPS도 조금 전 하방 VI가 발동됐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17%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오전장에 하방 VI가 발동됐고요. 현재는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VI 특징주는 포항가스 그리고 시추 관련주입니다. 오늘 2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항만시설과 하역 용역 입찰이 마감되고 10분 뒤 개찰되는데요. 오늘 일정 이슈가 있는 만큼 가스 시추 관련주들의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시경에는 동해 영일만 유전 시추 프로젝트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다는 뉴스도 단독 보도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종목들 흐름 살펴보면 오전장 GS글로벌을 시작으로 12시 30분경에는 화성밸브, 또 동양철관이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현재 화성밸브가 26%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GS글로벌 20%대, 동양철관도 5%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반종민 소장의 겨루기 종목 한국가스공사 대왕고래 오늘 반등 나오고 있네요. 네, VI 발동된 종목 안에서 임급중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원전주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우성협상자 팀코리아 선정됐다. 전일 장 마감 이후에 뉴스가 전해졌고 오늘자 어느 정도 기대감을 반영할지 지켜봤는데 빨간불은 켰지만 일제 윗꼬리를 달고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 장대 음봉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뭐 한전산업, 한전기술 여기 다 음봉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또 기대했던 수주를 달성하기는 했는데 이 음봉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 좀 하락은 결국은 이제 차익 실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오른 것도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두산 에너빌리티 경우 초반에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네. 초반에 시작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경우에는 한 17%까지 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지금은 좀 어느 정도의 그 우선 협상 대상사에 대한 분위기가 좀 강하게 연출되다가 결국은 이제 차익 실현 때문에 이제 빠져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지금 계약 체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일단 모멘텀은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을 봤을 때는 이시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공시를 했더라고요. 예, 저 이 공시를 보고 이걸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좀 살펴보니까 그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대상 선정 보도 자료 해명 자료를 좀
했는데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 측에서 좀 내놓았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한수원이 선정된 거지 우리는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킹코리아가 선정된 건 맞는데 네네. 계약 체결까지는 안 했다라는 내용인 거. 근데 그 내용에서 포인트를 보자 한다면은 1개월 뒤에 좀 다시 이제 재공시를 재공시한다. 하겠다는 네. 거 하면 결국은 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굳이 왜 냈을까요? 예, 그거는 뭐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네네. 결국은 이러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 근데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너무 대규모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꼭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니고요. 긍정적인 흐름들을 계속 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1개월 뒤에 한 번 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그 계약 선정 전까지는 네. 분위기를 좀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지금 시점에 신규 접근을 하기보다는 추후에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체크만 계속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물량을 소화하는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신규 매수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자. 그래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에 대한 시각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 살펴봅니다. 잘 갔던 종목들이 더 많이 빠지는 장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숫자 나온 종목들이 많거든요. 기존 주도주였던 전력주,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마지막 임급종으로 살펴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력주 사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 또 빠지는 거 보면 지금 빠질 때 그래도 여기 실적 나오니까 사봐도 될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또 요즘 많이 오른 종목들이 워낙 차익 실현 세게 나오니까 네, 맞아요. 고민이 되는 자리거든요. SD 현대일렉트릭 오늘의 음봉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전력 설비 쪽 섹터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이거는 조정 시 매수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이제 단기적인 네. 관점에서는 좀 이제 우리가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결국 이 전력기기 사업, 이제 인공지능 사업 그 산업 확대하고 미국 노후 전력망 교체 때문에 네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AI 시대는 계속 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제가 그 중장기적으로 보고 좀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미국 대선과도 좀 연관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정책, 바이든이냐 이제 트럼프냐라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수혜준이, 피해준이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전력 설비 쪽은 바이든 정부가 됐던 트럼프 정부 됐던 어쨌든 그 정책의 교집합에 대한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결국 미국 산업에서 이 리셔링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IRA라든지 이제 일자리법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네.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제 아젠다 47에서 이제 미국 전역에 10개 자유도시를 건설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전력 설비에 대한 인프라는 당연히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다음 주 실적 발표 전후로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까요? 근데 저는 조정씩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실적 발표하기 전에 매수해도 돼요?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 만약에 29만 원 가격대를 지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번쯤 매수해 볼 거예요. 대신 제가 매수한다라는 건 그 가격대가 손절가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오른 종목들을 길게 가져가다기보단 지금은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략을 한다라고 한다면 딱 그 가격대에서 과감하게 손절이 되면 얼마라고요? 29만 원 가격대 29만 타이트하게. 원씩. 네. 좀 러프하게 본다면 28만 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네, SD 현대 일렉트릭 여기도 이제 방망이를 짧게 갖고 네. 가자라는 의견으로 또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60초 시간 제한을 두고 핵심 포인트만 쏙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정민 소장님 처음이신가요? 예, 처음입니다. 네, 60초 들어갑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어요? 예, 저는 STX 엔진을 가져왔고요. 네. 이 기업의 경우에는 뭐 민수 사업과 뭐 특수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선박과 방산을 또 동시에 좀 어우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수 사업에 대해서 한 62%, 특수 엔진에 대해서 29% 정도 되는데 특히 이제 방위 산업청과 뭐 현대 롯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레퍼런스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K9 자주포 탑재 엔진 수주에 대한 좀 영향을 1분기 때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조선 쪽에 HD 현대중공업과 좀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과 조선 이렇게 복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기금이 5월부터 순매수 유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산과 조선의 복합 모멘텀이 있는 XTX 엔진을 가지고 오셨고요.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이번에는 전태진 파트너의 종목 확인해 봅니다. 60초 갈게요. 어떤 네. 종목일까요? 저는 ST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팜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기업과 92건의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뭐 비밀 유지 계약이라든지 뭐 물질 이전 계약 그리고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바티즈의 그 고지혈증 치료제 렉비오가 미국의 지역에서 이제 빠른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ST팜이 여기에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렉배의 원료, 올리고를 이제 전담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렉비오가 현재 95개국에서 품목 허가를 받고 있고 지금 중국이라든지 인도, 주요 국가에서 또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빠르게 그 확장성을 좀 넓히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판매 실적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올해 1조 3천억 원 가량의 네.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파이프라인 확대와 함께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어서 그럼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좀 건전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중 갈등의 수혜주죠. ST팜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급조 지금까지 반종민 소장 그리고 전태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